안녕하세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카토나츠입니다. 오늘은 계층 구조와 리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2D 그래픽 툴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고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접 그리는 것보다 빠르고 편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만 저로선 글쎄요.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니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타임라인에서 카메라와 뎁스 패널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룰 페어런팅 뷰인데요. 계층 구조라고 할게요. 3D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다루신 분들에겐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텐데요. 2D 이미지에 계층 구조나 리그를 세팅할 때에는 각 부위별로 하나하나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 리빌딩 작업이 필요한데요. 약간의 시간과 노동이 듭니다. 자, 그럼 인체 구조 중에서 측면 다리를 예시로 하여 계층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레이어를 추가하고 각 부위별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가 될 관절 부위에 연결 조인트로 원을 그려봅니다. 가이드 원을 기준으로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발로 나누어 심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먼저 루트가 될 허리축 원을 복사, 제자리 붙여넣기를 하고 심볼로 등록합니다. 심볼 편집 창으로 들어가서는 허벅지와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골반을 그려줍니다. 원은 가이드 역할이었으니 가이드를 시켜버릴게요.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와서 다시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제는 허벅지 축이 되는 골반에 있는 원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심볼로 등록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심볼 편집창으로 들어가서는 허벅지 패스를 그려주는 반복 작업을 합니다. 드로잉 피규어를 직접 설계한다고 생각하시고 패스를 따주면 되겠죠. 나머지 부위도 똑같은 방법으로 심볼로 등록하고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플랫한 캐릭터나 단순한 이미지일수록 작업이 수월하고 애니메이팅 하기도 쉽겠죠. 이제 다리를 부위별로 심볼로 등록하고 레이어별로 나누는 작업은 됐죠? 여기서 잠시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3D 애니메이션에서 리그 구조를 IK로 세팅하거나 FK로 세팅할 때가 있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FK는 포워드 키네매틱스로 정방향 운동학이라고 칭하고 이와 반대로 IK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역방향 운동학이라고 풀이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FK는 계층구조 순서대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것으로 상위 부모가 움직이면 하위 자식이 늘 함께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그럼 하체를 정방향 계층구조로 만들어 볼까요? 페어런팅 뷰를 클릭합니다. 골반 허리가 최상위 부모가 되고 발이 최하위 자식이 되겠죠. 계층 간의 링크는 클릭 드래그로 링크를 걸거나 또는 클릭한 후에 카테고리에서 부모가 될 심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링크 삭제는 드래그해서 자신의 레이어 방향으로 놓든지 클릭한 후에 부모를 삭제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FK 계층 구조는 최상위 허리 골반이 움직일 경우 링크된 자식 계층으로 다리와 발도 함께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식은 부모와 상관없이 혼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한쪽 다리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도 시켜보죠. 링크를 풀고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게요. 레이어 3개를 새로 추가해서 허리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를 Alt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복사합니다. 좌측 다리 부위로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고 심볼은 수압 복제를 할게요. 허벅지 심볼을 클릭하고 속성창에서 수압 심볼을 클릭해서 복제한 다음 이름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심볼 편집창에 들어가서는 어두운 색으로 구분이 되게끔 컬러도 변경할게요. 마찬가지로 종아리, 발도 수압 심볼로 복제한 후에 컬러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측 다리가 뒤쪽에 놓이게끔 레이어를 재배열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계층 구조를 만들어 볼까요?
최상위 부모인 허리 골반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페어런팅 시키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제대로 링크가 걸려 있는지는 하의 심볼을 움직여가며 확인해 봅니다. 완벽하네요. 그럼 이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걷기 애니메이션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벌려 키포즈를 만들고 이 프레임에 전체 키프레임을 추가한 다음 어니언 스킨을 켜서 다리가 반대로 엇갈리게끔 키포즈를 잡아줍니다. 1프레임에 있는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한 후에 Alt 드래그로 3프레임에 그대로 복사합니다. 1, 2, 3프레임에 있는 허리축 심볼을 선택해서 걷는 포즈 한 사이클이 되도록 이동시켜가며 위치를 잡습니다. 1과 2프레임, 2와 3프레임 사이에 프레임을 추가해서 중간 포즈를 잡아주면 되겠죠? 프레임을 늘리고 키프레임으로 변경해서 숫자 4를 연상하며 다리 포즈를 만들어 보세요. 조금씩 걷는 모양새가 나오죠? 반복해서 키프레임 사이에 프레임을 추가해 가며 포즈를 잡아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딛는 발은 항상 지면에 고정되도록 하시고요. 바운스를 생각하시면서 포즈를 잡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숫자 7을 연상하면서 마지막 포즈를 잡고 마무리할게요. 걷는 타이밍을 생각해서 키프레임마다 프레임을 늘려주겠습니다. 재생해 볼까요? 걷는 한 사이클이 완성되었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워킹 사이클은 바운스를 주고 딛는 발은 지면에 고정시켜 가며 숫자 4와 7을 생각하시면서 포즈를 잡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카메라 패닝을 알려드렸죠? 여기에 써먹어 보죠. 메뉴창에서 룰러를 선택한 다음 스테이지에 중심선을 설정할게요. 그런 다음 키프레임 중에서 허리축에 해당되는 심볼만을 움직여서 중심선에 맞추어 봅니다. 방향키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되죠. 재생해 볼까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배경만 있으면 카메라 패닝으로 걷는 장면을 만들 수 있겠죠. 모든 프레임에 트윈을 시켜주고 레이어 전부 심볼로 만들겠습니다. 배경을 추가한 다음 카메라를 X축으로 이동시키고 트윈을 주면 간단히 해결되겠죠. 당연히 하체 심볼은 어태치 시켜줘야겠죠. 이제 카메라 패닝은 껌이죠. 여기까지 계층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나만의 캐릭터가 있다면 리빌딩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리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게 단점이죠. 다음엔 뼈를 심어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